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8260K 에로 채널에서 오늘은 속이고 또 속이고 더 속여야만 유지되는 한국,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가 공개하기는 좀 이른 내용이지만 지금 현 시국이 너무나 노골적인 거짓말로 유지를 해 나가는 것 때문에 미국에 부담을 줄지는 몰라도 공개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썸네일에 있는 사진 인물이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우익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곧 트럼프의 밀명을 받아서 백색 모자단을 끌고 한국에 와서 윤석열을 석방해 줄 거다, 이렇게 믿고 계실 겁니다. 사실 저 사람이 지금 중국 정보부와 한국 국정원 그리고 대미 지하 공장망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더 이상 쓸 카드가 이제는 없습니다. 원영석이나 그라운드 C 같은 인물들은 이미 다 노출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공개하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일찍 제가 공개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한국에서 대국민 선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5.18 탱크, 그리고 광주 쪽에서의 반발,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압박, 이런 게 자율적인 정치 행위로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속고 있는 거죠. 이미 한국은 정치 정보 주권이 없습니다. 모든 정치에 대한 공작은 중국 정보부가 하는 겁니다. 정용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정용진 일가는 삼성 일가입니다. 삼성은 1998년도 7월 18일 날 발생했던 최인수 사건으로 북한과 중국과 일본에 완전히 엮여 있는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회담이 바로 이건희가 엮어놓은 그런 회담입니다. 그리고 최인수를 국정원의 이종찬에게 밀고 간 게 홍석현입니다. 이런 관계로 정용진이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안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용진이가 직접 소유는 하지 않았지만 정용진이 거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던 종북 세력들의 접선 아지트가 퇴계로의 한 카페로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은 얼마 전까지 존재했습니다. 그 카페의 실제적인 주인은 신세계 납품업자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진을 치고 있는 게 조갑제와 그 일당이었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조갑제가 거기에 주로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목격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노소용, 그리고 노재현, 그런 인물들입니다. 지금 노소영이가 최태원이와 이혼 소송을 하면서 받아내는 돈에 얼마가 저들에게 갈지는 모릅니다. 이런 내용을 분명히 제가 김정현에게 전달하고 미국 CIA에 연락해서 24시간 출입자를 감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정현이는 이 이야기를 미국에 전달하지 않은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내줬던 몇 명의 인사들 중에서 몇 명을 트럼프 진영에 보고했는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그 중에 분명히 마이클 리도 있었고 김기삼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준 지 얼마 안 돼서 마이클 리와 손잡고 같이 활동을 하는 게 김정현입니다. 물론 몇 가지 특이한 정보를 제가 준 적은 있습니다. 그 정보를 갖고 김정현은 마가 세력들에게 신임을 받았다, 이렇게 저에게 전달을 했고 더 많은 정보를 요구했지만 저는 그 이상은 준 적은 없습니다. 특히 폴란드에 있을 때 폴란드에 북한배가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미국에 연락을 해서 윤석열이가 북한에 공작금을 전달해주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했을 때 그 내용도 전달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용진이가 바로 이런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용진이는 국정원에서 운영했던 빌드업 코리아의 막대한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인 김민아에게도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공작을 하고 있는 기독교 교단 카이캄에 속해서 많은 지원을 하면서 결혼도 거기서 했습니다. 정용진이는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어떤 행위를 했던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보고가 들어갔지만 그런 이야기는 김정현에게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용진이가 의도적으로 5.18 탱크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광주는 의도적으로 반발을 하고 이재명 정권은 그걸로 전국 돌파를 시도했던 겁니다. 이런 게 전부 중국 정보부의 정치 공작인 건데 그동안 동작동 5.18 묘요 북한군 대리매장 사건 폭로로 기가 죽었던 5.18 세력들이 요즘 기가 나서 더 설쳐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군 대리매장 같은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주가 저질렀던 5.18 실종자 사건은 국제학살 사건에 해당되는 중대범죄입니다. 이 사건을 추적한 단체가 바로 한국기자협회고 한국기자협회가 기자들의 모임 단체지만 그 협회에서
처음으로 취재를 시작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군분교 점령 작전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추적을 할 수가 없다. 실종자 명단이 없다. 그리고 실종자 대부분은 20일, 21일 날 일시에 한 장소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5살, 7살짜리 아이들도 다 사라졌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끝냈습니다만은 청총무는 아주 자세한 모든 증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는 이거를 전두환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군대가 국민을 학살한 사건, 이거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학살로 규정하고 국제범죄로 규정한다는 그런 국제범죄 규약에 사인을 하고 전두환을 처단하려고 했었으나 그 특별법이 지금 자신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북한군 존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광주 시민들을 278명 정도를 강제로 유인 납치해서 부려먹고 안매장을 한 겁니다. 다 쏴 죽인 겁니다. 소음군청으로. 어린아이들, 부녀자, 노인들도 다 쏴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명단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바로 이 사건으로 광주는 침몰할 겁니다. 지금 김정연을 비롯해서 미국에 진치고 있는 수박들이 우리가 미국 의회에 이 내용을 전달하는 걸 막기 위해서 총력전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까지 다 매수를 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놓고 뒷구녕으로는 정담이가 미국에다가 뭘 한다면서 신용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모금만 하고 있다. 정담이는 책장사다. 책팔이다. 앵벌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퍼뜨리고 있다는 소식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조만간 언젠가는 국제단체에 넘어갑니다. 게슈타포도 5살짜리, 7살짜리 어린아이들을 납치해서 부려먹고 소음권총으로 쏴 죽인 적이 없습니다. 이 학살 대부분은 북한군 일부와 김대중 여단이 저지른 겁니다. 이거를 저는 김정연에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5.18에 관련된 거는 우리 청청모에서 하고 한국 국정원에 대한 건 네가 해라.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김정연이가 교활하게 저를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관계를 다 끊은 겁니다. 분명히 제가 마이클 리가 정성원의 소하로 들어갔고 그 지시를 받아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전달했는데 버젓이 마이클 리를 찾아가서 영상을 올린 다음에 제가 그거를 비판했을 때 제게 보낸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거는 김정연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김정연이는 이미 작년 초부터 하와이에 가서 많은 횟수로 애니찬을 만났습니다. 일행들하고 같이 가서 일행들은 바깥에서 기다리고 애니찬과 김정연이만 단둘이서 계속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서교류센터는 하와이에 있습니다. 하와이에. 김정연은 미국 본토에 있습니다. 동서교류센터에 이사를 지명하는 것은 미국 국무장관이지만 국무장관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게 아니라 바로 미국 의회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겁니다. 작년에 김정연이는 의회의 도움으로 폴란드 동구권에 무슨 대표단으로 파견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모스탄 같은 그런 수박들이 모스탄과 다른 미국인 2명을 앞세워가지고 미국 시민권자들 3명으로 이루어진 국제 감시 선거단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비밀리에 그들을 호송해온 사람이 바로 북한 공작원 헬리송입니다. 그 헬리송 앞에 황교안이 민경욱이 이런 인간들이 다 벌벌벌벌 떨었던 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헬리송과 김정연은 과거에 워싱턴에서 1년간 같이 한 사무실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헬리송은 애니첸을 만나기 이전에는 북한 인권 운동가로 날렸던 사람입니다. 애니첸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니까 본성을 드러내가지고 한국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비밀리에 활동을 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던 정영진이가 5.18 탱크 이런 걸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남의 돈 먹는 데는 천재들 아닙니까? 기업인들이. 그리고 광주 단체에서 지금 정영진을 공격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기가 막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수 더 얻는 이재명 정권의 태도를 보면은 마치 일베가 과거 처음에 일베인 것처럼 또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일베에서 하도 호남을 공격해야 되니까 호남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일베를 산 겁니다. 그래서 일베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고 그 자리를 호남 사람들이 채워가지고 마치 일베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호남 요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막는 거죠 스스로가. 그런 일베를 지금 이재명이 해체한다. 이렇게 지금 떠드는 게 다 모두 쇼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만들고 그 거짓말을 또 합리화시켜서 또 거짓말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곧 국민소득이 4만 불이다. 국가 총 수출액이 세계 5위권으로 들어간다. 일본을 넘어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한국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왜 돈이 되는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그 다음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나주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원, 한전, 왜 이런 게 다 전라도 가 있습니까? 이런 걸 숨기기 위해서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여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수출이 많이 되면 뭐합니까? 밥을 굶고 100만, 200만씩 굶어 죽던 북한은 지금 밥 굶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런데 남한에는 지금 밥을 먹지 못해서 일가족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서 차에서 살다가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죽은 시신이 100골로 발견된 게 엊그제입니다. 그렇게 무역이 잘 되고 무역 수지가 그렇게 많았고 했는데 그 돈 다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빌드업 코리아가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단체다. 앵킹 김연아가 누구다. 이런 얘기를 떠들어댔을 때 김정연이가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재미 교포들 중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트럼프가 분명히 그 사건 이후에 재미 교포들 중에서 미국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미국의 정치 기부법을 이용해서 미국 정치에 불법으로 개입한 사람들은 엄벌에 처한다. 이런 발표를 했지만 그러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재미 교포들 중에 있습니까? 국내에서 보도를 했습니까? 미국은 중국과 정보전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도 트럼프가 죽느냐 시진핑이가 죽느냐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되는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암양을 하던 중국 정보부와 국정원의 지하망 색출이 미국으로서는 급선무입니다. 중국 불법 체류자들 다 내쫓고 유학생 다 내쫓고 한국 사람들도 영주권을 한국 가서 신청하라고 다 내보냅니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중국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 전쟁에서 미국이 지면은 미국은 망합니다. 미국이 이기게 되면은 중국은 지도상에서 사라집니다. 북한 김정은이의 목줄은 지금 트럼프가 쥐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목줄을 트럼프가 쥐고 있는 한 한국에 있는 간첩들이나 수박들 세력들은 트럼프는 손톱만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재명이가 중국 화웨이 통신 장비, 그리고 전국 선관위 네트워킹 시스템, 그리고 나주인터넷진흥원에 의한 전자개표기로 대통령이 되고 그런 전자개표기 시스템으로 국회의원 180명 이상을 데리고 있지만 트럼프는 그런 거 손톱만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걸 속이려고 한국에서 국제 부정선거 뭐 이런 단체가 미국에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트럼프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내막을. 앞으로 활동을 개시하는 동작동 5.18 묘욕 북한군 대리매장 사건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국민들은 이율설 북한군 중장이 청주케 장성들과 계엄군 장성들을 어떻게 지휘했는지 낱낱이 알게 될 겁니다. 24단장도 이율설 중장이 지휘를 했습니다. 11공수 여단장도 이율설이가 지휘했습니다. 31사단장도 지휘를 하고 전교사 사령관도 지휘를 했습니다. 당연히 7공수 여단장도 지휘를 했습니다. 확인 안 된 거는 3공수뿐이 없는데 3공수는 바로 하나회가 장악을 하고 있었던 공수여단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18 군사작전에 대한 거는 국방부가 확고하게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 어떤 기관에서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비역 단체에서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5.18 연구가들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청모가 했습니다. 그게 바로 작계 80.5.18이라는 책으로 나온 겁니다. 앞으로 국민들은 광주에서 있었던 모든 한국군 군대를 북한군 이율설 중장이 어떻게 지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 결과로 한국군은 절대로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전시작전권이 미군 손아귀에 있고 미군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 바로 눈앞에서 북한군 장성 2명이 광주에 와서 직접 한국군 장성들을 지휘를 한 겁니다. 그 세세하고 낱낱한 물증들을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거짓말로 통치를 해야 되고 거짓말로 국가 유지가 돼야 되고 거짓말로 연명을 해야 되는 나라로 전락했는지 정말 암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는 서울대학교, 육군사관학교, 연대, 고대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이 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개돼지들은 그들의 뒤를 잇지 못해서 안달을 떨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런 거짓말 공화국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수출대국이 됐습니까? 수출대국 그 첫 단추를 중앙정보부가 낀 거 아십니까? 과거에 한국 사람들이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 시절에 박정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가발, 봉제, 신발 산업을 먼저 일으켜가지고 그 공장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농촌에서 무작정 상경들을 한 겁니다. 여자들은 밥만 먹여주면 된다 해서 식모로 대거 상경을 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취직을 해서 공장을 다닌다고 해도 삼시세끼를 먹기가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라면값을 100원으로 동결시켰습니다. 못 올리게. 밥 굶을까봐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각 중소기업을 돌아다니면서 할당된 수출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면은 공장 사장 또는 공장장들을 공장 직원이 보는 데서 따귀를 갈기고 겁을 줬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봉제공장, 가발공장, 신발공장에서 종업원들의 잠을 재우지 않게 하면서 작업을 독려해서 이 공장은 10,000불, 저 공장은 12,000불 이렇게 해서 100만 불 수출을 달성하고 1억 불 수출을 달성한 게 바로 대한민국 초기 혁명 정부의 과업인 겁니다.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장 간부들이 대바늘로 여종업원들을 찔러가면서 잠을 안 재우고 일을 시킬 때 바로 북한 간첩들은 노동자 인권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전태일 사건을 일으키고 고속도로 개통을 할 때는 고속도로 앞에다 들어놓았던 게 바로 김대중과 김영삼인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출 산업을 일으킨 그 결과를 전 국민들에게는 속이고 감추면서 박정희가 독재했다는 것만 들춰내고 그 수출 결과로 나온 현금은 전부 북한으로 빼돌리고 전라도가 빼돌려서 바로 북한과 전라도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든 게 지금입니다. 당장 북한 사람도 밥 굶는 거 신문에서 찾아보십시오. 기사가 나오나 북한이 산업이 있습니까? 경제가 있습니까? 김대중 때부터 남한에서 올라가는 돈으로 북한은 정권이 유지되고 사회가 유지되는 그런 나라였고 그 결과 북한 인민들은 지금 밥을 굶지 않고 살게 된 거고 남한은 곧 4만 불 시대가 온다. 세계 5위권 수출 국가가 된다. 일본을 능가한다 하지만 빚더미에 앉아있는 나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개돼지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이렇게 속입니까? 김정연이가 못 배운 사람입니까? 조선일보 출신입니다. 기자. 최인수 사건을 저질렀던 중앙일보 기자도 서울대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청청모에서 사상검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말도 못하게 지금 비난이 본물 터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로 비난하는 거죠. 억지로. 그렇지만 곧 활동이 시작될 동작동 5.18 묘역 북한군 대리매장 사건을 법정으로 공증을 받게 되면은 5.18 세력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 손으로 죽였던 광주 시민들 278명 명단도 없고 시신도 없습니다. 그 비밀의 실체가 청청모에 의해서 국제사회로 퍼질 겁니다. 이런데도 정담이가 책 팔아먹으려고 이런 짓 한다. 아니 그 책이 제 책인데 제가 그 책을 기증을 했는데 왜 책값 갖고 싸웁니까? 그리고 그 책을 팔아가지고 단체를 운영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책값을 다 떼먹었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에다가 이런 내용을 사건화시키려고 했던 장본인인 김정연이가 그걸 지금 막는데 일조를 했던 거는 입을 싹 닫고 정담이가 그런 거짓말을 늘어놓고 돈만 떼어먹고 있다. 이런 유언묘를 펼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후원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6일 헛땡땡이란 분이 3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땡땡이란 분이 2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제 건강을 상당히 깊이 관심 있게 챙겨주고 계신 분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땡땡이란 분이 1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빨갱이들한테는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빨갱이들에게 후원받기 위해서 아부를 떨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애국 시민분들께서 자발적으로 후원해 주신 돈, 깨끗한 돈만 가지고 알뜰살뜰히 해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그리고 분석된 정보를 가지고 역공작까지 하는 그런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애국 시민분들의 많은 후원 그리고 지지,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작동 5.18 묘역 북한군 대리매장 사건조사위원회에서는 시위를 많이 할 겁니다. 당연히 합법적인 시위를 할 것이니까 많은 애국 시민분들께서는 동참을 자발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호 북조위의 시위를 책임질 분은 바로 윤석열 정부 때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는 것을 1인 시위로 막았던 김영자 선생님이 전담하실 겁니다. 김영자 선생님은 용감하게도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이가 출퇴근할 때 계속 1인 시위를 했었고, 민주당사 앞에서도 했었고, 국힘당사 앞에서도 했었고, 일공수 앞에서도 했었고, 서울시청 앞에서도 했었고,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 때 5.18 정신 헌법 삽입을 막았던 장본인입니다. 이번에는 동작동 5.18 묘역에 북한군 대리 매장한 사건을 밝히는 시위의 여왕으로 변신을 할 것이니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